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안녕하세요. 바인 제니고입니다. 이렇게 퇴근길에 인사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My love for no one else can. 아니, 누가 알면 운동선수인 줄 알겠어요. 우리 클래식 하는 사람들도 길게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이게 바이올린도 그렇지만 사실 피아노도 그렇고 첼로도 그렇고 이게 몸에 내추럴한 자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항상 관리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손은 괜찮아요? 손 너무 괜찮아요. 제가 오히려 옛날에 헬스 하면서 더 많이 삐끗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랩이 여기까지 있어서 이게 잘 안 움직여요. 되게 안전해요. 복싱 대회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제가 한동안 그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 열기가.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복싱 짐을 갔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문화가 스파링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 체육관 와서 막 성재 형도 그렇고 형들이랑 이제 스파링을 했어요. 몇 번 맞다 보니까 싹 싸가더라고요. 굳이 저 그냥 허세 복싱, 네 그냥 운동 이런 복싱이 저랑 맞더라고요. 굳이 누구랑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따따 하야 Let's go. 감사합니다. 끝. 데니가 지나간 자리에 땀이 남았다. 더러워. 와, 그 잠깐 사이인데 땀이 흠뻑 졌네요. 네네네. 아까 입었던 게 땀복이니까요. 그래서 복싱이 너무 좋은 게 짧은 시간에는 엄청나게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진짜 사우나 한 1시간 반 한 느낌이에요. 복싱을 한 30분만 해도. 허세 복싱, 컴온. 끝. 네, 또 나오세요. 네네.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제가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차가 너무 더럽네요. 깜짝 놀랐네요. 저는 근데 원래 세차는 안 하긴 하는데 좀 막 쓰긴 하는데요. 세차 안 하면 차가 계속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거? 네네네. 점점 이제 레이어링이 되는 거죠. 더러움이. 복싱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이제 3월 8일 되면 딱 2년 돼요. 2년. 네. 뭐 어떠한 특별한 계기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2014년부터 매일 헬스를 했어요. 그냥 관리 위주로. 그게 계속 잡생각도 계속 나고 이래서 뭔가 재밌는 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옛날부터 복싱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똑같게 손 다칠까 봐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혜선이라는 누나가 복싱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의 주변 사람들도 이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게 되면서 복싱이라는 운동 자체가 되게 코어, 하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서요. 이게 악기 할 때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살짝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줘요. 클래식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클래식 연주자인데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다양해. 어떻게 신혜선 배우랑은 또 어떻게 알아요? 글쎄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와보니 점점 더 이제 지내는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 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냐면 그게 더 편해요. 다른 예체능 쪽 사람들이랑 더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리프레시도 되고 이게 클래식 하는 사람들만 보면 너무 이게 터널 비전이 생기니까 다 비슷한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재즈며 팝이며 협연이며 콜라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우리 시대에 왜 우리나라에 클래식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었을까. 근데 딱 보니까 조수미 선생님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비랑도 무슨 콜라보레이션 했고 근데 딱 우리 시대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음악을 들어왔다 보니 관심사는 굉장히 넓고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너무나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채워지는 게 또 달라요. 이게 클래식 공연 하면서 채워지는 거랑 또 소울 재즈 페스티벌 서재페 여기서 채워지는 거랑 제가 뭐 G.O.D 공연에 게스트에 나가 거기서 채워지는 거랑 이게 다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풍부해요. 지금 너무 행복한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막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걸 다 이런 걸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극과 극 다양한 걸 하면 할수록 제가 뭘 좋아하는지 더 이렇게 접혀지고 이게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볼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조수미 선생님하고는 또 어떻게 알아요? 같이 아. 공연을 했었나?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연락하고, 조수미 선생님은 제가 옛날에 MBC에서 TV 예술무대라는 방송에서 네네네. MC를 했었어요. 그때 조수미 선생님을 인터뷰를 함으로써 확신해줬어요. 왜냐면 진짜 저를 너무 아껴주고 사실 되게 이뻐해줘요. 그래서 나온산을 하기 전에도 선생님이랑 통화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통화하면서 선생님이 해보라고. 왜냐면 저도 너무 큰 기회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클래식인 최초니까 그게 너무 솔깃한 거예요. 근데 또 다 오픈해야 되니까 클래식 쪽은 어느 정도까지 신비로움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데니야, 너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혹은 뮤지션이라고 생각해서 뮤지션이죠. 아니야, 우리는 엔터테이너야. 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너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우리 클래식 바닥을 더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다. 너한테 이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런 이제 방송 활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또 바뀌었고 또 터닝 포인트가 됐고. 야, 그 우리나라의 클래식을 세계로 알리셨던 분이 그렇죠. 엔터테이너야 맞아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약간 놀랐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탑 소프라노니까 또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청 재수없죠. 네가 뭔데? 근데 조수미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이게 막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가 저한텐 데뷔 10년이고 조수미 선생님은 데뷔 40년이에요. 그래서 그 음반에도 이제 2월 4일에 저도 이제 부천 아트센터에서 녹음하고 저도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죠. 그래서 막 나온산도 같이 나와줬고 제가 선생님 위해서 곡도 썼고 그러니까. 투어도 공연도 굉장히 많이 같이 했고 말도 안 되는 멘토 같은 존재죠. 그때 그 옛날 타짜 박혜수. 식사 많이 잡섰어? 제가 이름 김혜수 김혜수 선생님처럼. 근데 그 퇴근길 봤거든요. 근데 딱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존경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클래식 바닥에서 조수미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딱 어디 그쵸. 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쵸. 이제는 뭐 데니도 이제 다 알게 됐. 아유, 저는 아직 너무 멀었죠. 그래도 클래식에 새로운 바람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마 피디님, 또 말을 이렇게 스윗하게 해주네요. 아니야, 진짜 내가 보면서 아닙니다. 클래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핑크퐁 아기상어도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작품에 근데 7년 동안 제가 클래식 가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5월 되면 너무나 재밌는 게 클래식 투어도 있고 그냥 클래식 독주의 투어가 있고 그리고 또 진짜? 무대 위에서 아기상어 춤추고 있고 또 갑자기 소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근데 그 한 달 안에 너무나 이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걸 할 수 있다.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습을 하면 원래는 한 12시부터 6시까지 그냥 어두운 방에서 연습만 해요. 그러면 이게 좀 딥해지고 좀 살짝 우울해져요. 왜냐면 이게 딥해지잖아요. 이 음악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굳이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발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그걸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난 방송에서 데니를 제일 처음 봤을 때 나도 나 혼자 산다에서 봤을 거야. 데니는 실패 한 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실패한 게 많이. 뭐예요? 실패. 실패 너무 많죠. 실패는 매일 있죠. 연습실 운동하면서 내 관리 안에서 실패가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현실 진짜 필요할 때 연주할 때 실패가 들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연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조금씩 푸시할 수 있고
실패는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게 막 연주하면서도 당일 실수도 많이 해봤고 근데 그런 게 있어야죠 뭐. 근데 그거에 막 기억해서 나는 실패했다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 테드 강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어떤 스님이 나와서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건 조심스럽게 얘기한 건데 이건 이 스님이 말한 거예요. 로마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우울증은 사람의 여유가 있을 때 우울할 수 있는 거래요. 그걸 너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움직이려고 해. 이게 저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조금 다운될 때 어쨌든 그냥 연습을 더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 산책에 나가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몸을 움직이면 그렇지 않게 된다. 좋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너무 이제 안착을 잘했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 꿈이 한국에서 2년 동안 살다가 런던 같은 데서 또 살아보자. 왜냐면 어차피 그때만 해도 비행기를 너무 자주 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차피 어디 살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바로 터진 거예요. 한 2주, 3주 뒤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도전들을 함으로써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달려가고 있고. 위기가 기회다. 아유, 뭐 그렇죠. 사실. 데니는 감사함을 많이 얘기하네요. 아, 그렇죠. 감사하다. 그건 너무 중요해요. 아빠가 항상 겸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걸 잊을 때가 많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근데 감사함은 당연히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퇴근길도 찍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고 이게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맞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오, 꽉 차 있네. 차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다시 나갈게요. 천천히 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 타이탄도 괜찮습니다. 아우, 렛츠 고. 운전을 이렇게 잘하다니. 그럼요. 제가 16살 때부터 했는데. 그치, 미국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헬로. 이따 봐요.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 형이 오기 전에 이제 손을 이제 한 20분 동안 풀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습도 습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악기들이 다 난리 났어요. 한 악기는 계속 튜닝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추워서. 일단 우리 국장님들한테 인사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문재현이라고 합니다. 오! 제가 이제 한국 오자마자 또 알게 된 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로한테 얘기하는 뮤지컬 소울메이트 말해도 진짜 말이 되는 우리 두오고 그리고 이제 막 3월에 그 카니기 홀 데뷔도 같이 하고요. 이번에 카네기 홀 네네. 안 그래도 형이 3월 달에. 가줘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게 형이 진짜 밥 먹을 때 그냥 그럼 내가 가줄게 이렇게 해서 진짜 의리로 가져온 거고 6월에 제 이제 어쨌든 데뷔 10년 투어를 또 형이 또 같이 해줘서 또 예술전당도 같이 하고 막 이래서 너무 좋죠. 형 역시 너무 이쁘게 패셔니스타야. 옷을 너무 이쁘게 입어.
좋은데요? 우리는 원래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진짜 잼밍처럼 계속 다양한 곡들 많이 그냥 연주를 같이 해요. 타이밍 연습하고 여기는 작게 하고 여기는 크게 하고 이런 걸 안 해요, 우리는. 왜냐면 그러면 무대에서 그 즉흥적인 게 많이 없어져서 서로의 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데니가 만약에 오늘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싶다 하면은 좀 느리게 하는 거고요. 네, 맞아. 오늘 너무 신나가지고 사이 막 호응도 좁혀가지고 형 오늘 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거를 그 음악으로 보여줘요. 그런 거를 사실 연습 때는 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즉석해서 눈으로 서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눈을 얘기하고 호흡이랑 그냥 그 소리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저 이제 데니만의 그 사인이 있어요. 만약에 뭔가 하고 싶다 하면은 하다가 웃으면서 켜만 봐요. 아 오케이 오늘 뭐 이상한 거 해요. 맞아. 원래요, 형. 좀 신나는 거 중에 뭐, 아, 오케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예. 와, 데니가 피아니스트님 왜 좋아하는 거예요? 최고예요. 표정으로 모든 음악을 말씀하시죠. 네. 표정이 좋아요. 근데 클래식 공연 말고도 뭐 재즈도 같이 하고 팝도 같이 하고 다른 클래식 공연자보다 훨씬 더 그렇죠. 연주자들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맞긴 해요. 네. 어쨌든 이게 시즌마다 클래식 쪽은 이 시즌 때 좀 쉬고 있다면 저는 이제 다른 음악들을 하고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17개 있었어요. 진짜 뭐가 많았어요. 그리고 11월도 너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 계속 많아요. 근데 지금이 그나마 좀 레스트 피리드. 왜냐면 신년 음악회 같은 게 내일 거 하면 이제 좀 칠링 타임. 그래서 2월, 3월은 전 미국 가고 그러면 이제 4월, 5월부터 이제 완전 또 다시 달리는 느낌이죠. 근데 클래식 공연하고 이렇게 협연을 하다가 갑자기 팝으로 바꾸고 재즈로 바꾸고 국악으로 바꾸고 이러면 연주하는 사람은 좀 힘들지 않나요? 그 좀 다른 자긴 해요. 그 재즈 같은 공연들은 이제 마이킹을 많이 해요. 왜냐면 드럼이 들어가면 바이올린 마이킹 돼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런 막 아까 했던 이런 작고 섬세한 소리들은 못 내요. 그 공연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살짝 막 엄청 다른 느낌인데 그냥 그것도 연습하는 거죠. 각각 다르게 다 연습. 네네네. 근데 어쨌든 파운데이션이 다 클래식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시대에도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 뭐 예를 들어서 뭐챗 베이커, 뭐 마일스 데이비스, 윈튼 마르살레스 다 베이스는 클래시컬로 시작을 했어요. 악기 자체를. 그게 그냥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트레이닝. 아까 했던 스케일처럼 그런 트레이닝 그 기반이 클래식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let's go. 네.